안녕하세요. 서울 촌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 그리고 주먹자랑하면 안되는 벌교의 5일장입니다. 시장 방문에 앞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현지인 맛집에서 식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벌교 현지인이 추천해준 벌교 장어 맛집입니다. 한 집 건너 꼬막 식당인 벌교에서 다른 메뉴를 맛보기는 쉽지 않은데 요즘 새롭게 현지인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 맛 잘 몰라요? 그냥 먹는 거. 그거 아닌데 또 먹는 거도 한번 또 그죠? 덕분에 한번 맛있게 먹어보죠. 원래는 장어, 쭈꾸미, 삼겹살, 볶음이란 메뉴를 맛보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 쭈꾸미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장어구이를 먹었는데 그게 내내 아쉽네요. 가격은 1인에 2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문하시면 꼭 장추삼 볶음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장어가 큼지막하고 맛은 담백한 데다 직원분이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있어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남도 특유의 맛있고 정갈한 반찬은 덤이고 식사 마지막에는 장어탕을 주는데 된장 베이스 국물에 구수한 맛으로 소주 안주로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벌교장은 1956년에 지금의 벌교시장 자리로 옮긴 후 매일 서는 상설시장이 되었지만 이후로도 4일과 9일 장날이면 주민들이 농산물을 갖고 나와 벌교역 앞에 농협 옆길과 담벼락에 난장을 펼쳤었는데요. 장사꾼과 오가는 사람들로 매우 북적였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벌교역 삼거리와 부용 2교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에는 갖가지 해산물과 농산물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벌교 인근의 농어촌에 사는 촐로들이 직접 농사짓거나 갯벌에서 채취한 각종 농수산물들을 조금씩 들고 나와 팔고 돌아가는 진짜 옛날 재래시장이 반짝 펼쳐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교통과 통행에 불편이 되자 상설시장 뒤편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현재의 자리로 장이 옮겨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른 새벽 벌교 안악들이 갯벌에서 건져낸 싱싱한 해산물을 머리에 이고 총총 걸음으로 소화다리 건너 벌교 역전으로 하나둘 모여들면서 시작되었을 그 옛날 벌교장의 모습은 이제 찾을 수 없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벌교장의 역사와 전통이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을 통해 이야기로, 맛으로, 추억으로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교장에서 만난 꼬막 파는 상인은 예로부터 벌교의 자랑은 인심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꼬막 인심을 으뜸으로 꼽았는데요. 벌교장은 오가는 사람에게 막걸리 한 사발에 꼬막은 그냥 내놓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철 산더미처럼 꼬막을 쌓아두고 일하다가 오가는 사람에게 한 대박씩 담아주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꼬막이 자취를 감추니 인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벌교 사람들에겐 고가는 갯벌입니다. 농산물도 해산물에 못지않게 풍부한 편인데요. 벌교 주변 기름진 들녘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딸기, 참다래, 갓, 쪽파, 표고버섯 등의 농산물이 지천입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직접 산과 들에서 캐어온 취나물, 쑥, 달래, 냉이, 돌미나리, 원추리 등의 나물도 흔하게 눈에 띕니다.
평생을 시장과 함께 하셨을 어머님들이 저마다 꼬막과 생선을 몇 소쿠리씩 앞에 내놓고 팔고 계십니다. 수산시장이지만 생선 냄새는 거의 나질 않는데요. 그만큼 수산물이 신선하다는 뜻이겠죠. 유기농 쌀과 장류, 전통 한과, 수공예품도 벌교의 유명한 특산품입니다. 참고로 벌교시장 중앙에 위치한 오복덕 방앗간은 떡이 맛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교 5일장에는 공산품보다는 해산물과 농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당일이나 그 전날에 채취한 것이라 아주 신선하고 맛깔스럽죠. 특히 벌교 5일장에는 여자만 등량만 등에 때묻지 않는 바다와 갯벌에서 채취하거나 잡은 참꼬막, 새꼬막, 조개, 굴, 칠개, 낙지, 짱뚱어, 쭈꾸미, 숭어, 양태, 갑오징어, 서대 등과 같은 해산물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짭조름하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어서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라갔다는 참꼬막은 벌교 아니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산물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참꼬막은 벌교의 겨울철 대표 음식입니다. 청정갯벌에서 나는 참꼬막을 최고로 치는데 특히 겨울의 참꼬막은 살도 차고 그 맛이 쫀득하기가 명품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꼬막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새꼬막과 참꼬막, 피꼬막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찬으로 먹는 꼬막은 새꼬막이고 특히 양념해서 먹는 것은 전부 새꼬막입니다. 참꼬막과 새꼬막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얼핏 보면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참꼬막이 껍질이 두껍고 줄 간격이 더 넓고 깊은 편입니다. 새꼬막은 껍질이 얇고 줄 간격이 촘촘하죠. 전국 참꼬막의 70%를 생산하는 벌교 앞바다 여자만 갯벌. 그러나 최근에는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 환경의 악화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참꼬막이 귀해졌다고 합니다. 참꼬막은 바닷물이 빠지면 직접 널배를 타고 갯벌로 들어가 채취하지만 새꼬막은 형만이라는 어부를 배에 매달아 수심 10m 정도 되는 바닥을 긁어서 잡습니다. 참꼬막은 짭조름한 맛이 더 강하고 피도 붉고 양도 많습니다. 참꼬막은 고급종이라 제사상에 올라가서 제사꼬막이라고도 불렀고요. 반면에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새꼬막은 똥꼬막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시골시장에 순박하고 사람 사는 냄새를 품은 벌교이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곡물 방출에 전진기지 역할을 강요받은 수탈과 착취로 얼룩진 또 다른 역사를 품은 벌교. 이 두 가지 모순된 모습은 벌교를 우리 근현대사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조정래의 대화소설 태백산맥의 주요 무대로 재탄생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벌교 5일장을 찾은 김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장의 국밥을 맛보는 일입니다. 곳곳에 식육점이란 이름으로 고기와 국밥류를 파는 곳들이 보이는데 싸고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국밥 한 그릇을 먹어봐야 제대로 장터 구경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왔던 국밥집을 가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 5일장 삼거리에 위치한 시장국밥에 왔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이 국밥집은 혼자 오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국밥을 내어주시더군요. 국밥은 8,000원이고 고기부터 김치, 고춧가루까지 모두 국내산입니다.
저는 모든 국밥을 먹었는데 내장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제게도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맛있는 깍두기, 그리고 주인장의 구수한 인심을 8,000원에 느낄 수 있으면 밥 한 끼 잘 먹은 거 아닐까요? 벌교 시장에는 국밥 말고도 남도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팥죽집도 있어서 옛날 시장의 먹거리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먼 옛날 오일장의 노점과 좌판이 크게 열리던 거리인데요. 안전과 통행 불편으로 장터를 옮겼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나 한산한 거리의 모습이 요즘의 지방 소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고 전통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져가도록 두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교에 왔으니 벌교의 명물 꼬막은 꼭 먹어야겠죠. 수많은 꼬막 식당들 중에서 모텔 주인에게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거시기 꼬막 식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골 식당에서 혼자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일단 1인 손님도 받아주긴 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옆에 빈가루 주문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한 명인데도 꼬막 정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괜히 낭비 같고 식당에도 미안스러워 그냥 꼬막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꼬막 회무침과 정갈한 반찬이 거하게 차려집니다. 한상 가득한 정식도 먹을만 하겠지만 알뜰하게 가성비 우수한 만원짜리 맛있는 꼬막 비빔밥도 감동이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된 식당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온 유명한 곳이었고 내부가 엄청 커서 3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맛있네. 이곳의 꼬막 정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1인 25,000원의 참꼬막 중심의 거시 꼬막 정식과 1인 2만원의 새꼬막 정식입니다. 11월부터 3월이 꼬막 제철이니 이때 방문하신다면 참꼬막으로 만든 거시기 꼬막 정식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토랑 같은데? 맛있겠다. 맛있다. 남도 시골 식당, 특히 관광지 식당들이 맛을 떠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식당에 친절한 직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행히 이곳의 직원분은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배불리 잘 먹고 왔습니다. 벌교는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로 읍내 곳곳에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에 이르는 격동의 시기, 우리 근현대사의 옛 흔적들을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친일파 척결 실패의 상징적 배경인 금융조합과 벌교 화풀 빵집인 모리씨 빵가게가 마주하고 있는 것도 벌교만의 특징이죠. 벌교 빵집 순례 1번지 모리씨 빵가게는 버터, 계란,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천연 효모빵을 만드는 건강한 빵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주인의 별명인 모리는 힌두어로 새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빵 맛이 달지 않아서 좋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오전에 나오는 빵과 오후에 나오는 빵을 메뉴에 친절하게 표기해 놓아 취향에 따라 방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갓 구운 빵을 찾는 손님이 많아 조기에 빵이 품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모리씨 빵가게는 오로지 빵에만 진심이어서 그런지 커피, 음료는 판매하지 않고 내부 테이블도 없습니다. 포장만 가능합니다.
건너편 벌교 금융조합 옆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빵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0원짜리 커피인데 인심이 좀 없는 좀 크네. 모리씨 빵가게에서 사온 빵 중 오징어 먹물 치아바타를 사장님께 나눠드리고 저도 빵을 맛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지도 않네요. 이래서 모리씨 빵가게의 갓 구운 빵을 그리 찾는가 봅니다. 식상한 여행이 지루하다면 역사와 재미, 맛이 함께하는 벌교의 색다른 맛집에 도전해보세요. 여수에서 돈자랑, 순천에서 인물자랑, 벌교에서 주먹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한말 일본 헌병이 벌교 시장에서 조선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당시 머슴이었던 안규용 의병장이 맨주먹으로 일본군을 때려눕혀 죽게 만든 뒤로 주먹자랑을 하지 말라는 유명한 얘기가 돌게 되었죠. 안대장은 1908년 벌교에서 거병하여 전라도 일대에서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연승을 거두기도 했으나 일제는 압도적인 화력의 우세로 호남 대토벌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양민을 무참히 사륙하고 방화와 약탈, 강간 등을 일삼으면서 호남의 대부분을 초토화하였고 안대장도 포로가 되어 결국 1910년 31살의 나이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규용 의병장을 비롯한 의병들의 활동 거점인 나간군도 일제에 의해 해체되어 보성과 순천으로 편입되었고 벌교 주민들의 항일 의식은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벌교 주먹 스토리는 안규용 의병부대, 나간군 해체, 식민지 포구의 수탈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항일 독립의식의 상징으로 지역민들에게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벌교 5일장과 주변 맛집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과 향수, 누군가에게는 여행 정보가 되셨을 텐데요. 결국 우리의 시장은 바로 우리의 역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장이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골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